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열심히 늘려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스트레칭은 했는데 무릎은 여전히 뻐근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더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트레칭을 잘못했나? 횟수가 부족한가?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칭이 안 듣는 이유는 대부분 늘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칭을 굳은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근육이 늘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과하게 긴장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길이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더 강하게 수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할수록 다음날 무릎이 더 아픈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릎 주변을 아무리 늘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릎과 떨어진 어느 근육을 풀어주자 무릎이 갑자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적인 반응입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무릎 자체보다 무릎을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육들은 늘상 긴장한 채로 일하고 있고 잘 아프지도 않아서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하루 종일 무릎을 당기고 밤이 되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증 완화에 있어 스트레칭이 먼저인가? 근육 이완이 먼저인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이완 없이 진행되는 스트레칭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의 반사적 긴장이 강해져 이 순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만 해도 좋아졌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느낄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미 풀린 근육을 늘렸느냐, 아니면 굳어있는 근육을 억지로 늘렸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관절이 문제라서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둘러싼 근육과 힘줄이 관절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관절만 스트레칭하면 몸은 계속 저항합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 스트레칭이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늘리기 전에 풀어야 하고 당기기 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성실해도 결과는 잘 오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릎이 왜 혼자 아픈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다른 근육들과 함께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조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숨은 근육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릎만 봅니다. 손도 무릎으로 가고 파스도 무릎에 붙고 스트레칭도 무릎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생각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의사로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혼자서 아파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무릎은 위와 아래, 앞과 뒤에서 계속 끌어당겨지고 밀리면서 그 부담을 대신 받아주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무릎이 아니라 무릎을 조종하는 다른 근육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스스로 움직이는 관절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이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무릎을 통과시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과하게 긴장하거나 약해지면 그 부담은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허벅지나 엉덩이가 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무릎보다 허벅지 뒤쪽이나 엉덩이를 눌렀을 때 더 아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부위는 잘 아프지 않아서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환자 중 상당수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보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내려갈 때, 혹은 방향을 바꿀 때 통증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동작들은 무릎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의 역할이 훨씬 큰 순간입니다. 그 근육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무릎이 대신 버티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이 구조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관절 자체인가, 주변 근육의 불균형인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근육의 긴장과 사용 패턴이 무릎 통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기에는 근육의 역할이 줄어들수록 관절 부담은 급격히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무릎이 계속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무릎이 고장 나서일까요? 아니면 무릎이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떠맡고 있기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을 아끼면 낫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줄이고 무릎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무릎을 도와줘야 할 근육들은 더 굳고 더 약해집니다. 결국 무릎은 더 큰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 통증은 무릎의 배신이 아니라 무릎 주변 협력자들의 침묵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을 깨우지 않으면 아무리 무릎만 관리해도 통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차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아픈 곳과 문제가 시작된 곳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숨은 근육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파요. 손가락은 정확히 무릎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픈 곳과 문제가 시작된 곳은 같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무릎 통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는 멀쩡하고 어깨가 아픈데 어깨 관절엔 큰 이상이 없는 경우처럼 몸은 종종 문제가 생긴 곳이 아니라 버티다 지친 곳에서 통증을 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은 가장 약해진 구조, 가장 많이 사용된 구조, 혹은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구조에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관절입니다. 위에서 끌어당기고 아래에서 밀어 올리고 앞뒤에서 조절이 안 되면 무릎이 그 모든 부담을 대신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근육은 대개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은 이미 굳은 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근육에 연결된 다른 구조가 과하게 움직이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무릎을 눌렀을 때는 아픈데 조금 위쪽이나 뒤쪽을 눌러보면 여긴 안 아픈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 아픈 곳이 무릎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라기보다 몸의 사용 구조 문제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증 치료는 느껴지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움직임의 원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최근 재활근골격계 연구들은 점점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과 연결고리를 먼저 봐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차이가 통증의 지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무릎 주사를 맞아도 잠깐만 좋아지고 왜 어떤 분들은 약을 바꿔도 큰 차이를 못 느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픈 곳만 계속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곳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결과만 줄이려 했던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아프면 아픈 데를 더 붙잡고 더 세게 풀고 더 많이 늘립니다. 하지만 몸은 거기가 아니야 라고 계속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통증은 문제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표지가 아니라 문제가 오래 방치되었다는 결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만 따라가면 항상 한 발 늦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숨은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육을 이해하는 순간 무릎 통증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많은 분들이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릎도 아니고 허벅지 앞쪽도 아닌 겉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숨은 근육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로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숨은 근육이란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쓰지만 무릎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실제로 좌우하는 깊은 근육들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겉으로 튀어나오지도 않고 잘 아프지도 않아서 문제가 생겨도 쉽게 놓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깊은 근육들은 힘을 크게 쓰는 역할보다는 관절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움직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이 대신 버티게 되고 그 결과 관절에는 불필요한 압력과 비틀림이 반복됩니다. 무릎 통증은 이 과정의 마지막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조금만 오래 걸으면 무릎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안쪽이 찌릿합니다. 이런 패턴은 관절 자체보다는 움직임을 조절해야 할 숨은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숨은 근육이 문제일 때는 스트레칭을 해도 시원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야 할 근육이 아니라 이미 긴장한 채 고정되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늘리면 몸은 더 강하게 저항하고 무릎은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은 연골 손상인가? 근육 조절 능력의 저하인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깊은 근육의 기능, 저하가 무릎 통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기에는 이 근육들이 먼저 잠들기 쉬워 통증의 시작점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무릎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도 효과를 못 느끼고, 왜 어떤 분들은 어디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릎이 편해졌다고 말할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겉을 늘렸느냐, 아니면 속을 풀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숨은 근육은 소리를 내서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움직임을 어색하게 만들고 관절을 비틀고 무릎에 부담을 몰래 쌓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날 때쯤이면 문제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 통증은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나 관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너진 균형이 마침내 무릎에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숨은 근육을 왜 스트레칭보다 먼저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순서가 통증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칭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스트레칭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입니다. 의사로서 이 부분은 꼭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어있는 근육을 풀지 않은 차에 바로 스트레칭을 하면 무릎 통증은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두 가지 상태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이완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늘어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위협을 느끼고 더 강하게 수축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과하게 긴장된 근육은 스트레칭을 도움이 아니라 위험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할수록 몸은 더 단단하게 버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늘어날 준비가 안 된 근육은 움직임을 옆으로 밀어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뻐근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뻣뻣한 상태에서 바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처음엔 시원한 것 같지만 잠시 후 무릎 안쪽이나 뒤쪽이 더 불편해집니다. 이건 근육이 풀린 게 아니라 억지로 당겨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 현장에서는 스트레칭보다 먼저 풀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손으로 눌러주거나 천천히 흔들어주거나 호흡과 함께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같은 스트레칭을 해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학계에서도 이 순서는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육 이완 후 스트레칭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한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이완해서 스트레칭 순서가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의 반사적 긴장이 강해 이 순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조금만 만져도 무릎이 편해졌다고 말하고, 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늘려도 변화가 없을까요? 차이는 단순합니다.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꼈느냐, 아니면 계속 버티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풀어준다는 것은 힘을 빼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육에게 이제 괜찮다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야 근육은 비로소 길이를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스트레칭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운동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칭은 운동이 아니라 대화에 가깝습니다. 몸에게 묻고 몸의 반응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면 몸은 계속 등을 돌립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을 살리려면 열심히 늘리는 것보다 먼저 내려놓는 게 우선입니다. 풀어야 늘어나고 늘어나야 관절이 편해집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숨은 근육들이 어떤 상태일 때 무릎 통증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지, 즉 과하게 긴장된 근육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내 이야기구나 라는 느낌이 더 분명해질 겁니다. 무릎 통증이 오래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근육이 약해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아픈 곳도 딱 짚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몸이 항상 힘을 주고 버티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과하게 긴장된 근육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필요할 때 수축하고 쉴 때 이완되어야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고정되면 그 근육은 더 이상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움직임을 방해하는 구조물처럼 변합니다. 무릎 통증은 이 방해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과하게 긴장된 근육의 첫 번째 특징은 잘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근육일수록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긴장한 채 굳어 있어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근육에 끌려다니는 무릎이나 종아리, 혹은 반대쪽 다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움직임이 항상 뻣뻣하다는 점입니다. 걸을 때 다리가 가볍게 나가지 않고 방향을 바꿀 때 몸 전체가 같이 돌아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먼저 떨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이미 과도하게 긴장해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인정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도 좀 하는데요. 하루에 10,000보도 걷습니다. 그런데도 무릎이 아픕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하게 긴장된 근육은 운동을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 사용으로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일수록 무릎은 더 피곤해집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력 부족이 먼저인가? 근육 긴장이 먼저인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만성 통증에서는 과긴장이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불안, 통증 경험, 낙상 두려움 등이 겹치면서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항상 힘을 주는 패턴이 고착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아프다고 말할까요? 이건 관절이 약해서라기보다
움직임을 시작할 때 근육이 풀리지 못한 채 억지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굳은 채로 바로 출발하는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과하게 긴장된 근육을 가진 분들은 호흡이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보다 짧게 끊어서 쉽니다. 이 호흡 패턴은 근육 긴장을 더 유지시키고 무릎 통증을 더 오래 붙잡아 둡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 통증을 만드는 근육은 항상 약한 근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버텨온 근육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을 더 쓰거나 더 늘리려고 하면 몸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의로 하고 있지만 무릎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스트레칭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도 이걸 하고 있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장면이 나올 겁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일수록 스트레칭을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조금 아파도 해야 풀리니까.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믿음 때문에 무릎 통증이 더 오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스트레칭은 회복을 돕기도 하지만 방식이 틀리면 통증을 학습시키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과하게 긴장된 근육을 아픈 지점까지 끌어당기는 습관은 몸에 이 움직임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반복해서 남깁니다. 그 결과 근육은 더 빨리, 더 강하게 버티게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첫 번째입니다. 아플수록 더 세게 늘리는 습관입니다. 아파야 효과가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말이 정반대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아픈 범위를 넘어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은 늘어나는 대신 보호 반사로 더 수축합니다. 그 부담은 결국 무릎 관절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숨을 참고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몸은 숨을 참는 순간 위험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근육은 풀리기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끝난 직후엔 시원한 것 같아도 잠시 후 무릎이 다시 뻐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이 빠진 스트레칭은 대화 없는 명령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릎만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무릎 앞, 무릎 뒤, 무릎 옆을 집요하게 당기고 늘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무릎은 혼자 아프지 않습니다. 무릎만 늘리는 스트레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무릎을 더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와줘야 할 근육은 그대로인데 무릎에게만 더 요구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을 덜 했는데 무릎이 더 편해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픈 범위를 넘기지 않고 짧게 천천히 호흡과 함께 움직였을 뿐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과 순서가 달랐던 겁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효과는 가동 범위의 크기인가, 신경계의 안정인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신경계가 안정될 때 근육 이완이 지속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강한 자극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극이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뿐이라는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는 몸이 풀린 게 아니라 잠깐 버티다 다시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자기 방식대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보호를 무시하면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정해진 동작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몸 상태는 매일 다릅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동작이 오늘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걸 해왔으니까 라는 이유로 같은 강도, 같은 범위를 고집하면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스트레칭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몸과의 협상에 가깝습니다. 아프게 밀어붙이는 순간 협상은 결렬됩니다. 그 결과를 무릎이 대신 떠안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몸에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신호들이 무엇인지, 즉, 이 근육을 이제 풀어야 합니다 라고 몸이 보내는 초기 사인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통증을 크게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크게 아프기 전에 항상 작은 신호부터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증의 형태가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 컨디션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근육이 굳어가기 시작할 때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놓치느냐가 무릎 통증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갑자기 굳지 않습니다. 긴장이 반복되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움직임이 줄고 마지막에야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즉, 통증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한참 지난 결과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움직임이 어색해지는 느낌입니다. 아프지는 않은데 걷기 시작할 때 한 박자 늦게 다리가 따라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먼저 긴장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오늘 몸이 좀 굳었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숨은 근육이 굳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특정 동작이 유독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양말 신기. 예전엔 별 생각 없던 동작들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통증은 없지만 몸이 먼저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픈 곳이 자꾸 바뀌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무릎 안쪽, 내일은 무릎 뒤, 모레는 종아리. 통증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근육의 긴장이 여러 부위로 부담을 나눠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신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다리를 주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허벅지나 무릎 주변을 문지릅니다. 몸이 스스로 여길 좀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통증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초기 신호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성 무릎 통증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최근 연구들은 통증 이전 단계에서의 개입이 회복 속도를 크게 바꾼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노년기에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릎을 오래 쓰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호들 중 몇 가지를 이미 겪고 계신가요? 아직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은 이제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직 괜찮을 때부터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 소리가 작아서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신호들을 놓치고 숨은 근육을 그대로 둔 채 생활하면 왜 무릎 통증이 반복되는 구조로 굳어지는지, 즉 통증이 습관처럼 자리 잡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았다 싶으면 또 아파요.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 안에는 통증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의 사용 패턴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아프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덜 쓰고 피하고 다른 쪽으로 힘을 분산합니다. 이 보호 행동이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숨은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계속 사용하면 몸은 이렇게 적응합니다. 문제 근육은 더 굳고 도와줘야 할 근육은 더 쉬어버리고 무릎은 그 사이에서 계속 대타를 뛰게 됩니다. 이때 통증은 줄었다가도 조금만 무리하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구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며칠은 편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그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앉는 방식, 걷는 습관, 힘을 주는 패턴이 변하지 않으면 몸은 다시 예전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도돌이표 통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현상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만성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근육신경 관절의 사용 패턴이 고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쪽으로 설명합니다.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숨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라고 느끼고 왜 어떤 분들은 작은 관리만으로도 상태가 오래 유지될까요? 차이는 통증을 없애려 했느냐 아니면 통증이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려 했느냐에 있습니다. 숨은 근육을 그대로 둔 채 무릎만 관리하면 몸은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아프면 피하고, 피하면 더 굳고, 굳으면 다시 아프고. 이 악순환이 통증을 습관처럼 만듭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 통증이 반복된다는 것은 치료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해도 결과는 잠깐일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반복 구조를 끊었을 때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즉 무릎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졌구나 라는 느낌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구나. 무릎 통증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통증의 숫자가 줄기 전에 몸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회복될 때 항상 감각과 움직임의 질부터 바뀝니다. 통증이 먼저 없어지는 경우보다 움직임이 편해지고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무릎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대개 이렇게 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이 먼저 무릎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픈 건 아직 남아있는데
몸이 덜 긴장한 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숨은 근육을 제대로 풀어주기 시작한 분들 중 통증은 그대로인데 몸이 편해진 느낌이 먼저 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관절에 전달되는 압력이 먼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통증 신호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학계에서도 이 순서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 중 무엇이 먼저인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기능의 회복이 통증 감소를 이끈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덜 아파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편해지면서 아픔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아직 아픈데도 괜히 희망이 생긴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몸이 이미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대신 나누고 끌어당기는 대신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써도 되겠지. 하지만 이 단계는 회복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때 다시 무리하면 몸은 금방 예전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우연히 오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숨은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움직임의 균형이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회복의 방향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를 집에서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빠르게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병원이나 치료실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단계는 집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이완은 강한 자극이나 전문 장비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천천히 반복되는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이 긴장하지 않는 조건이 회복의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집은 숨은 근육을 풀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하면 대충 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아프면 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숨은 근육을 풀 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숨은 근육을 풀기 시작할 때 특별한 도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의자, 벽, 바닥, 그리고 자신의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작의 크기가 아니라 몸이 긴장을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편하게 두고 허벅지에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 무릎 주변의 힘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상상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시도가 숨은 근육에게는 분명한 이완 신호가 됩니다. 학계에서도 이 접근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가 이완이 통증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최근 연구들은 규칙적인 저강도, 이완이 만성 무릎 통증의 강도를 줄이고 기능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경우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몸이 아플수록 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찾을까요? 사실 몸이 원하는 건 대부분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안전하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면 회복은 생각보다 가까워집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건 혼자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반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회복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은 주도권이 무릎 통증의 흐름을 바꿉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스트레칭과 이완의 올바른 순서, 그리고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한 현실적인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It was 마지막입니다. never your burden to carry.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free now. 이렇습니다. 무릎을 살리는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만능처럼 생각합니다. 아프면 늘리고 뻐근하면 더 늘립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몸의 언어를 거꾸로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늘리기 전에 먼저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동작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과 관절은 안정 화살표, 이완 화살표 움직임, 화살표 강화, 이 순서를 따라 회복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건너뛰면 몸은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숨은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몸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풀기입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호흡과 함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둘째, 짧고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관절이 움직여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셋째, 그 다음에야 비로소 스트레칭이 들어갑니다. 이때 스트레칭은 당기는 동작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동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안심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하루에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번 같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순서가 쌓이면 몸은 점점 더 빨리 반응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접근은 점점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증 관리에서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 연구들은 운동의 강도보다 신경계가 안정되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순서가 무릎의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몸을 이기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몸과 협력하려 하셨나요? 무릎 통증은 게으름의 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순서를 잘 몰라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은 무리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급할수록 더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키면 놀랄 만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가벼워지고 덜 아프고 회복의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먼저 풀어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무릎을 오래 쓰는 사람과 계속 아픈 사람을 가릅니다. 지금까지 무릎을 지키는 올바른 순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그 다음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차례입니다.